자, 그래서 이제 저는 왜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가? 아까 잠깐 말했지만 왜 하필 그 라이브로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가 사실 그 유튜브를 하려고 했어요. 한 10년 전, 10년도 훨씬 더 됐죠.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실제로 유튜브를 만들고 했어요. 제 조교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저도 조금 신경 써서 올려보기도 했는데 그때 워낙 바빠가지고 실무를 해야 돼서 그것에 제 에너지를 쏟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조교들이 그걸 계속 이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 흐지부지 되고 말았고 제가 은퇴한 이후에도 뭐 여행 다니고 뭐 이런 그러다가 시간을 얻지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행도 못 가고 집안에 있으면서 외부에 가서 강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처했는 것만 강의를 했고 지금도 이제 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강의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일체 강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왜 그러냐? 이게 멀리 가는 게 힘들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멀리 갈 수 없고, 이 줌 강의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하니까 이 방구석에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죠. 제가, 운전하는 것도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전도 좋아하지 않고요. 이렇게 다른 데 나가서 뭐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냥 집에서 책 보고 사색하고 거짓이 산책하면서 사색하고 뭐 글도 좀 쓰고 그러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라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 만나고 막 이렇게 돌아오면 파김치가 돼 있습니다. 에너지가 쫙 빠지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말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영상, 이제 영상의 시대가 된 거죠. 글이나 책으로는. 그래서 잠깐만, 그러면 제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게 좋다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얼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별로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큰 얼굴 뭐 제가 뭐 저는 이렇게 널리 많이 알려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그 아는 지식과 경험을 우리 사회에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예요. 영상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영상이라는 채널, 영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리고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조금 더 널리 공유했으면 좋겠다. 글이나 책이나 이런 거를 써봤지만 이거는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대세가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마침 그 김성애 소장이 잘 혼자 모든 걸 하면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따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게 아직 제가 서투릅니다. 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강원도 촌놈인데 서울에 1970년대 중반에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 좋은 동료들을 만났고 좋은 상사,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얻었죠. 그래서 이 모든 행운 제가 일생을 통해서 고비고비마다 아주 좋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제가 겪었던 과거 경험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같이 지식과 경험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거에 대한 작은
은혜와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바라는 게 없고요. 이거 널리 이런 인사조직론적인 사상과 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좀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경험만 있었던 건 아니고 좋지 않은 경험도 여러 번 있어서 그 좋지 않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더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뭐 신체도 그렇게 강철 체질로 태어나진 않아서 여러 번 아프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뭐 독일에 유학 중에는 수술을 2번이나 받고 뭐 그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저 자신이 조금씩 더 성숙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물론 이제 랜선이지만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왜 유튜브를 하려고 마음먹었냐 하면 인사조직론이 그 부재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인사조직론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세 번째, 근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유튜버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현재 벌어지는 일, 현상, 사건, 이것에 집착해서 계속 매일매일 따라가요. 뭐 기자들은 좋아요. 그 기자들은 좋은데 유튜브에서 평론하시는 정치평론가라든지 문화평론가라든지 또는 유튜브에서 그 지식인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면 그냥 사건을 따라가 가지고 그 사건을 열심히 설명해 줘요. 그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사건 또는 그런 현상, 그런 사태의 이면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 분석이나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대학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이걸 해줘야 되는데, 대학 교수들은 아예 그 관심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 대중적으로 뭘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 같은 사람이라도 인사조직론 차원에서 근본 원인이 뭔지, 이렇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 그것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같이 논의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치유책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걸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나 그 학자 그룹, 지식인 그룹이 조금 더 분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네 번째로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충격적이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대선에서 윤석열이 승리하는 걸 보고, 물론 간발의 차이이긴 하지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어안이 벙벙해 있었어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후퇴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도 제가 남은 시간에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냐. 아무리 민주당이 민주시민 개혁을 못해서 민주시민들의 일반 의지를 배신했다 하더라도 윤석열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고요.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전문 분야인 인사조직론과 관련된 사상과 철학,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인사 설계를 하고 조직 설계를 하는 건지,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저라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윤석열의 등장이 결국은 이렇게 하도록 저를 직접적으로 끌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서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즐거워하거나 또 그게 가슴이 떨립니다. 늘 어떤 무대에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유튜브를 하려고 했다는 점, 그 점을 여러 선생님들에게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라이브로 하게 됐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본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론은